안녕하세요. 신년아의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리가 좀 산발이 돼 있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나요? 네. 지난번에 어, 이집 설명도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집을 또 오늘 설명을 좀 제작 후기 같은 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집, 2집, 3집은 제가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지만 4집은 또 제가 안 했거든요. 조영수 작곡가님이 하셨었기 때문에 4집은 그냥 건너뛸 생각입니다. 4집을 건너뛰고 5집을 또 이렇게 제가 주도해서 빅마마들이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 5집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 앨범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3집인데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3집 앨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집 CD를 계속 찾다가 못 찾아서 오늘은 실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좀 띄워놓을게요. 사진으로 띄워놓고 이 트랙 리스트나 뭐 앨범 소개는 제가 지금 음원 사이트를 열어서 그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집이 2집이 또 이제 이렇게 화음 위주로 엄청나게 막 뭔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다 같이 불렀던 노래 4곡이 이제 3집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뭘까요? 라는 퀴즈를 냈었는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게 뭐였는지 막상 퀴즈를 내고 나서 한 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뭐였는지 이게 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마도 그러니까 한 곡이 정확하게는 뭐였냐면 1번 트랙의 언니라는 곡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적씨 곡이었는데 이적씨가 너무 이 3집으로 연기됐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적씨도 좀 불만 아닌 불만 되게 굉장히 많이 서운해했어요. 이대로 앨범이 안 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정말 단단하게 약속을 드렸죠. 3집 때 꼭 실을 거다. 정말 약속한다. 그래서 1번 트랙에 이적 씨의 언니라는 곡을 넣었어요. 이 언니라는 곡은 이적 씨랑 통화를 하다가 참 그 긱스 때문에 이제 이적 씨와의 관계가 조금 원래 가까웠었거든요. 통화를 하다가 뭐 빅마마 데뷔하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뭐 곡을 써놓은 게 좋은 곡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뭐 그 전화기상으로 막 편을 치면서 들려주셨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빅마마는 이제 약간 블루스나 소울이나 뭐 이런 흑인 계열의 R&B나 이런 좀 색깔이 짙은 흑인 음악 장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장르도 굉장히 이 곡도 정말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 뒷부분은 좀 약간 콰이어 같은 가스펠 콰이어 같은 느낌이 나도록 편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멜로디 라인도 좀 그렇고 화음이 엄청 많이 쌓일 것 같고 해서 녹음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음까지 있어요. 정말 그 옥타브 하이에 2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로우에 2옥타브를 올려서 멜로디를 옥타브 위로 올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이제 맨 위에는 미네가 있었거든요. 그 이적 씨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돌고래 같은 소리 나온단 말이야 막 이랬었고, 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애들립을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애들립 녹음할 때는 저희는 뭔가 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일단 이 부분 정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녹음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뭐 아무거나 막 불러보는 거예요. 막 느낌대로 불러보면 이제 밖에 있는 디렉을 보는 사람이 저와 이제 작곡가분이 오케이를 하는 거죠. 여기 요 부분 이거 좋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위에 다른 멤버가 또 막 해보면 뭐 이렇게 편집을 좀 해요. 애드립을 사람별로 막 여러 개를
불러본 다음에 자리를 좀 배치를 시켜주죠. 이 정도 부분에, 이 부분에 좀 있으면 좋겠어 정도만 알려주고, 이제 멤버들이 그 느낌에 맞는 거를 여러 번 부르면 좋은 게 나오거든요. 각자 또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그 애드립 녹음할 때 굉장히 재밌어요.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고난이도의 서커스를 구경하는 그런 기분? 그래서 녹음할 때 저희는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항상 빅마마 녹음 때는 적어도 3집까지는 항상 이렇게 즐겁고 업돼 있고 물론 좀 오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체적으로 피곤한 건 있을 수 있어도 항상 좀 즐거운 분위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결과물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이적 씨의 곡을 1번에 넣었고, 공연 때 이 3집이 나와서 공연했을 때는 언니라는 곡을 오프닝으로 공연한 적도 있었어요. 화음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뭔가 이 빅마마의 정체성, 그리고 언니라는 제목 자체가 여자들 간의 의리, 뭐 이런 동료애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거라서 빅마마를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화려하고 화음도 풍성하고 스케일이 큰 곡입니다. 아주 멋있는 곡이죠. 네. 이 곡이 이 집에서 건너온 곡이고요. 다음 2번 트랙이 이별구후라는 곡인데요. 이별구후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만있어 봐. 이별구후도 이거 현정 언니 곡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현정 언니의 색다른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사를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사를 누가 썼는지 좀 해주세요. 제가 앨범이 없네요. 나 정말. 이 곡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리고 딩고의 이별구가, 딩고 뮤직 부를 때 이별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공연할 때 많이 불렀어요. 공연할 때도 좀 그 화려한 화음, 멋있는 화음, 역시 이제 이현정 언니는 화려한 화음이 멋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 3번 트랙이 Nevermind입니다. 3집 앨범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1집, 2집이 브레이크어웨이도, 1집은 브레이크어웨이가 거부였지만, 거부는 좀 빨랐지만 브레이크어웨이가 미디움 템포였고, 2집이 여자로 좀 무거웠잖아요. 여자고 그 다음은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3집은 조금, 3집 때 또 저희가 또 다이어트를 또 쫙 했었어요. 그래서 좀 신나는 곡으로, 우리를 보면 에너지를 뿜뿜 받을 수 있는 곡으로 한번 타이틀을 정해보자 해서 네버마인드를 타이틀로 했었죠. 네버마인드도 현정 언니 곡이에요. 이현정 씨 곡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언니 곡을 계속 받고 있었죠. 이때도 가사를 이승민 씨가, 그때 A&R 담당하고 있던 승민 씨가 썼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 혹시 확인해 보시고 제 기억이 틀리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째 이런 일이. 그 다음 4번 트랙은 축복이란 곡인데, 축복도 2집 때 했던 것 같아요. 축복은 그 어게인을 같이 썼던 저희 서크룹의 이규원 작곡가님의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사를 썼고, 이 곡도 약간 가스펠스럽죠. 좀 화음이 많이 들어간 장르가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가스펠, 이것도 약간 흑인 음악이죠. 흑인 가스펠, 블루스적인 것도 가능하고, 소울, 뭐 R&B, 뭐 이런 펑크 이런 쪽으로 좀 리듬이 좀 걸쭉한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혼을 담는 장르. 흑인 음악들이 그렇잖아요. 흑인들이 좀 많이 그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흑인 음악들은 산의 정서가 좀 들어있지 않아요? 서러움 정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이 굉장히 굵죠, 두껍죠. 그게 빅마마랑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장르를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란 곡도 되게 가스펠스러워서 그런 가사를 제가 썼던 거예요. 내 손을 잡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내가 옆에 있다. 이런 건데, 왜냐하면 이 앨범 3집 앨범의 제목은 For the People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한. 그때 왜 그랬냐면
1집도 큰 성공을 거두고 2집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가요계에서 더 사랑받지 못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고, 가요계라는 곳이, 또 대중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얻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가요계에서 뭔가 계속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했어요. 저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을 위한, 나아가서 우리의 노래로 뭔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위로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앨범 제목을 For the People을 정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축복을 2집 때 안 했나? 3집용으로 다시 썼나 보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or the People이라는 제목을 딱 부합하는 가사를 생각하다가 축복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2집 때 안 썼네요. 3집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사랑 날개를 달다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참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이 노래도 현정 언니 곡이었던 것 같은데, 작사는 이윤경 작사가님. 지금 성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이름은 윤경 언니 그렇게 친해서 성을 모르겠네요. 이윤경 작사가님인데, 사랑 날개를 달다라는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서 가사를 고를 때 제가 좀 가사에 까다로워요. 물론 곡도 까다롭지만 가사는 유난히,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되면 노래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반감이 들고, 그래서 이 억지스러운 가사는 제가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쓰던가 아니면 정말 멋있는 가사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랑 날개를 달다는 가사 자체가 굉장히 성스러웠어요. 약간 고결한 느낌. 그래서 이 곡을 공연 때 할 때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 때 시각장애인 분들을 초대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참 멋모르는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어서 그 큰 소리가 과연 괜찮으실까 이제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시각장애인 분들과 물론 보호자 같이 오셔야 되니까 총 10분씩이었나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좋은 자리로 앉혀드리고, 그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불을 다 끄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암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암전 상태로, 그러니까 너무 완전 암전 아니고 약간 빛이 아주 작은 빛이 있는 정도를 하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사가님이 공연을 보시고 되게 감동받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사를 더 아름답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공연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하고 정말 노래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스스로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몇만 장 더 팔리고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그거는 제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대 들어주시는 분들이 사주시는 거고 들어주시는 거라서 제가 뭘 해서 얻는 결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런 직접적인 제안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실 때는 그때는 정말 뿌듯해요. 그때는 내가 정말 뭐 한 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곡이 이제 6번 솔로 곡이 이제 솔로 트랙이 시작인데요.
앨범 제목이 For the People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를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고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 시절에 폭행을 당한 또는 뭐 더 좁혀서는 아동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곡을 쓴 게 모두 용서한다. 괄호 열고 짓밟힌 꽃송이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그 피해를 입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괴로워하실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약간 가사로 설명을 하고 가장 큰 복수는 잊어버리고 그냥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되겠냐마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본인의 평화에 이르는 길일 것 같아서 감히 제목을 모두 용서한다라고 지었어요. 그랬지만 사실 용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 이 정말 너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파괴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걸 한국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뭔가 심오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그냥 프랑스어로 불어로 나레이션으로 넣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다 짓밟았고 나는 너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 7번은 콜린, 이제 지영이 솔로곡 지영이가 썼고요. 8번이 이제 기분 좋은 날. 이 곡도 그 아까 축복을 쓴 이규원 씨 곡이에요. 기분 좋은 제가 가사를 썼고요. 음악이 떠나요 우리 단둘이서 아무 걱정 없이 어디든 좋아요. 이 노래를 되게 기분 좋게 곡을 너무 예쁘게 써서 제가 이 시기에 이직구 마치고 사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지내고 왔는데 신혼여행 가서 썼나? 갔다 와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딘가 이제 막 그 사랑한 사람이랑 둘이 어딘가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설렘이 곡에서 묻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신혼여행 가기 전 그리고 또 가서의 그런 기분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썼었습니다. 네, 또 화음 역시 화음도 좀 구성을 재밌게 좀 해봤고요. 그 다음이 바다로 간 어느 날. 아 이게 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좀 그쵸? 네, 바다로 간 어느 날. 바다로 간 어느 날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좀 1집의 혼잣말처럼 이렇게 뭐 멜랑콜리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색에 빠지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내가 가사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바다로 간 어느 날 뭐 어린 시절도 회상하게 되고 파도 앞에서는 여러 가지 회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파도처럼 강해지고 또 잊혀지고 다시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게 되잖아요. 삶에 대한 비록 해답을 얻진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주로 바닷가잖아요.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을 때는 주로 그럴 때인 것 같아서 그런 가사 내용을 썼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저는 너무 좋아요. 다음 10번 트랙이 이제 영현이 솔로곡 연, 유명한 곡이죠. 네. 연이고 11번이 이제 미네의 사랑을 외치다. 이것도 미네가 썼던 것 같은데, 네, 미네가 자작곡으로 기억해요. 그다음 12번 Get Out. 이 곡도 이 집에 있었어요. 이 집 기억나요? Get Out. 이것도 그냥 For the People의 Get Out이 안 어울리잖아요. 네, 이 집에 있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럼 뭘까? Get Out, 언니, 바다로 간 어느 날, 기분 좋은 날도 그런가? 이별구인가? 모르겠네. 기억이 나면 다시 죄송해요. 퀴즈를 내놓고 정답을 모르니. Get Out은 확실히 그래요.
겟아웃은 김영규 님이 작곡을 하셨고, 이거 제가 가사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영규 님은 제가 정말 코러스 초창기 시절에 어떻게 만났냐면 쿨 앨범 코러스를 하러 갔는데, 쿨 앨범 곡을 쓰셨던 이제 구대에서 막 제대해서 쿨 앨범의 이제 작곡가로 막 신인 작곡가로 들어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코러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쿨 앨범도 거의 전 앨범을 다 제가 했었거든요. 빈칸 채우기로 효수랑 같이, 김효수 씨랑 같이 둘이 했었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쿨 앨범 전체 다 했었고, 뭐 간간히 그 작곡가분이 하시는 곡들을 더러더러 녹음하러 가곤 했었죠. 그분이 곡을 써주셔서 약간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빅마마가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에서 조금 신나는 곡들이 아무래도 의외지만 빅마마에게 이렇게 스탠딩 시간이 있거든요. 빠른 곡들 나올 때 그 시리즈가 딱 있어요. 한 공연 중반쯤. 그래서 빠른 곡들 연달아서 한 4곡 또는 5곡 이렇게 푹 연결해가지고 막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그때 막 점프 뛰면서 하는 그런 시리즈에 들어가는 만한 곡으로 썼어요. 근데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재결합하고 나서 작년 공연을 레파토리를 짤 때 뭐 이런 노래를 넣어볼까 막 했다가 아니 이렇게 또 패스 당했던. 네. 역시 화음이 좀 많고. 네. 네, 마지막 트랙, 이 노래는 정말 의미가 있죠. 이 노래는 진짜 의미가 있죠. Thanks to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저희가 모여서 같이 곡을 썼고요. 가사는 이제 제가 붙였어요. 근데 곡을 일단 쓰고, 앨범 제목이 For the People이니까 보통 앨범을 뭔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넣고 남기고 싶은데, 자켓 뒷부분에 인사말을 가수들 쓸 때 thanks to 하고 이렇게 적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제목을 thanks to라고 점점 그때 이거를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웅장해지면서 가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가사를 금방 쓰게 됐던 기억이 나요. 정말 감사하는 앨범이었어요. 앨범 제목들이 여기 밑에 이제 곡 설명이 좀 있는데 지금 컨닝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2006년 10월에 나왔죠. For the People. 근데 이 자켓이 지금 진 보라색이거든요. 진 보라색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한 보라색은 이런 보라가 아니었어요. 진 보라 위에 검은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나비는 왜였냐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누에에서 이렇게 뭔가 알을 깨고 팍 나와서 나온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못난 누에 속에 있다가 탁 나와서 착착착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게 빅마마 같았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던 우리들의 그런 뭐 이런 모습들이 날개를 달게 된 것 같아서 나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진보라의 블랙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종이여서 이게 또 모서리가 금방 다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우리가 좀 판단 미스였다. 이게 좀 착오가 있었다. 뭔가 이게 아니다. 에러다 에러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뭐 사각 귀퉁이하고 이제 로고를 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얼핏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근데 좀 잘 안 보여서 이게 보라가 조금 더 연한 보라를 생각했었는데 결과물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앨범 같은 거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때가 좀 있어요. 뭐 인생이 그렇게 또 계획대로 꼭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3집 이후에는
라디오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요. 여전히 공연 투어도 했었고 3집을 내고 YG와 함께 YG 투어를 가느라고 조금 우리 활동을 방송 활동을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공연을 위주로 했었고 3집까지가 YG에서의 앨범이었죠. 그걸 끝으로 재계약을 저희가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 3집 전에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앨범 얘기는 다음 편에 해드릴게요. 또 크리스마스 앨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뿌듯한, 지금까지도 진짜 자랑스러운 앨범이에요. 너무너무 편곡자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셨고 자랑이 자꾸 나와.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 엄마가 보시고 수정을 해라. 근데 뭐 어떻게 영상을 또 어떻게 수정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시 달면 저희 아버지가 화랑 무궁훈장을 3번 받으셨대요.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3번 받으셨고 군생활도 36년 하셨고 그리고 화랑 무궁훈장 3개 무슨 훈장이 2개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자랑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이렇게 훈장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께 여쭤봤죠.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 아버지가 받은 훈장이야. 그냥 뭐 어디서 상품권 하나 받은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인지가 되게 늦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화랑 뭐 이렇게 무궁 수훈자 협회 뭐 이런 협회도 따로 있었고 그런 혜택들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몰랐네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과묵하신 분이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마마 앨범을 이렇게 회고하게 된 건 이게 이제 빅마마는 저 개인과 빅마마는 좀 다른 거다라고 항상 분리를 시켜놨었어요. 저의 음악과 빅마마가 갈 길은 다른 길이고 빅마마는 같이 만나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지 나 혼자만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완전 분리시켜 놨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제가 빅마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이 오면서 나의 지나간 앨범 만들 때 그 나의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나의 열정 그 시절을 좀 아카이브 해놓는다, 그러니까 기록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그런 의미를 같이 해주셔서 더 감사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봬요. 감사합니다.